대구광역시 달서구에는 32평 구조를 1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외곽에 떨어진 나홀로 아파트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학군과 인프라를 갖춘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구축단지입니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달서구의 인구, 산업, 생활권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서구에 거주하려는 분들을 위해 32평 기준으로 1억대부터 7억대까지 금액대별로 추천단지를 뽑아봤습니다. 추천 기준은 현재 가격이 가치 대비 저렴한지와 학군, 환경, 교통 등 여러 입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보만 쏙쏙 모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위해 5만 부를 거르며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힘을 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독자 500명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와 함께 달서구로 떠나볼게요. 빌리브 스카이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거래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빌리브 스카이 왔습니다. 이 빌리브 스카이는 22년식 504세대로 현재 달서구 대장 아파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다 생각하는데 한번 둘러볼게요. 가보시죠. 여러분, 저희 지금 빌리브 스카이 5층에 왔는데 이 5층에 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놀이터랑 산책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다 보니까 확실히 연실 깔끔하네요. 지금 보시면 쇼핑 쭉 한번 보여주시죠. 이 빌리브 스카이는 현재 달서구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죽전역 도보 1분 컷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상가들도 갖춰져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현재 상가가 공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빌리브 스카이는 아파트도 있지만 오피스텔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 있고. 네. 와, 48층이나 49층까지 돼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완전 전망이 장난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이쪽 뷰인데도 보시죠 한번. 와. 달서구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그쵸? 와. 여기 커뮤니티 센터네요. 네. 지금 보면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골프장, 테라피까지 다 갖춰져 있네요. 7억 1천만 원짜리 현재 물건이 있고 전세는 평균 3억 6천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6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보금자리론이 안 되기 때문에 7억 1천만 원의 경우 주담대 70%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이 아파트 32평을 매수하신다면 현금으로 2억 5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4억 9천을 대출받아 쳤을 때 이제 7억 1천이라고 치면 그냥 저층 기준일 거고 좀 층이 올라가서 한 7억 5천 정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왜 2억 5천이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취득세, 복비,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여유자금을 2, 3천 정도 확보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아파트는 모든 걸 갖춘 아파트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이 빌리브 스카이 장점은 신축이고 그냥 뷰가 굉장히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제 밑에 층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가를 이용할 때 엄청 편리하게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약간 정원, 조경인데 조경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생각했을 때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구색은 다 갖췄는데 약간 잘 갖춰진 아파트에 비하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저 용산자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용산자에 4층이고 이 4층에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용산자에는 현재 매매가 7억 5천 정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초로 배정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매매가가 7억 5천인데 생애 최초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주담대를 나온다고 하면 5억 2,50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거주하신다고 하면 너무 작고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가 있어야 이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담대에 5억 2,5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보금자료는 못 받고 1금융권이나 그 다음에 2금융권 4%라고 가정을 하면 이 연 이자로 2,100만 원 정도 나오고 한 달 기준 이자가 170만 원이에요. 거기에 원리금 균등상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211사 230만 원 정도 사이로 갚을 거 예상이 돼요. 일단 좋네요. 한번 커뮤니티 가볼까요? 네. 지금 용산자이 안에 커뮤니티 헬스장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됐네요. 그리고 좋네요. 이번에 용산자이는 25년 1월에 전세 실거래가가 4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세 선호도가 꽤 높은 편이네요. 지금 4억이면. 용산 자이와 빌리브 스카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서구의 양대 산맥인데 실거래가를 보면 항상 빌리브 스카이가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용산 자이는 호가는 비싼데 실거래가는 6억대 형성이 되어 있고 빌리브 스카이는 이제 7억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가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빌리브 스카이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주차부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실내 자재가 빌리브 스카이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저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빌리브 스카이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거래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빌리브 스카이 택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초역세권이에요. 물론 용산자에도 축전역이 가까운데 빌리브 스카이는 바로 아파트 나오면 바로 1분 30초? 그러니까 1분에 30초 사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애들이 축전역에서 조금 그냥 거리가 좀 있네요. 막상 걸어와 보니까. 근데 여기는 확실히 동떨어진 느낌이 예. 드네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풋살장도 있네요. 여러분 저희는 이번엔 6억대 아파트인 죽전역 에일랜드를 왔는데 이 아파트는 24년식 959세대로 현재 6억 2천 정도의 이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굉장히 3억이라서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역세권이긴 하지만 사실 약간 여기서 거리감이 있어요. 그 주변 인프라가 좀 약간 약한 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엘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 세대를 하면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비를.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6억대 아파트를 와봤는데 이제 6억 2천 같은 경우도 보금 자료는 안 돼요. 그러면 6억 2천의 경우 70%면 4억 3,200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랬을 땐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으시다면 매수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여유금이 있어야 돼요. 취등록세 및 기타 복비 아시죠? 여러분 힐스테이트 감성센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24년식 7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금 진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세수가 393세대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어도 죄송해요. 가보시죠.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현재 매매가 6.1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24년식 393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주복은 항상 1층에 1, 2, 3층에 웬만하면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4층이나 5층부터가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상가들 바로 위쪽에 이렇게 조경이랑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힐스테이트 감센트럴 커뮤니티 센터 한번 볼까요? 그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아직도 커뮤니티 센터가 제대로 오픈 안 한 것으로 보이고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는 제가 커뮤니티 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되게 머리 잘 썼다, 그치? 기대됩니다. 오. 이제 면을 먹고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너무 멘트를 안 했어. 근데 이거 진짜 영상을 진짜 미안하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배고파서. 클리어. 완뚜.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씨앗 톳다. 이 월베 3년 그린코어 포레스트는 11년씩 1,500세대가 넘어간 아파트인데 84, 32평 기준으로 현재 매매가 4층 이상이 5억 7천, 전세는 3억 정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근데 대신에 3전 그린코어는 초품은 아니지만 길 건너서 저 초등학교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냥 찍어주시죠. 느낌상 여기 가야 커뮤니티가 나올 것 같아요. 가보시죠. 와, 미쳤다. 전타석 스크린 골프예요. 우와. 와, 정말 잘 잘했다. 됐네요. 네, 운동할 만 나겠는데요, 선생님? 와, 천국의 계단도 있어요. 잘 해놨네요. 3점 그린코어는 다 좋은데 딱 제 눈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상으로 차가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지상으로 좀 차가 다니면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 지상 주차 및 지상으로 차가 다니는 거와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길 건너야 하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삼전 그린코어 에듀파크. 월암초 바로 길 건너면 있고 길도 넓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여기 월배 월성에는 쇼핑몰가 진짜 많아서 여기 단지가 굉장히 크긴 하네요. 진짜 굉장히 넓네, 단지가. 약간 외곽에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약간 주차 공간이 모자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차들이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상 주차가 되기도 하는데 지하 주차 입구까지 차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평상시에 주차 공간이 좀 모자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월성 3전 그린코어 아이드파크는 2022년식 1392세대고요. 매매가는 4층 이상으로 5억 2천, 전세가는 3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3전 그린코어 아이드파크는 보금자리론 사용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해준 대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시중은행이나 삼성생명 같은 이금융권보다 좀 대출이 늦게 실현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옛날에 써보니까. 근데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시중은행들보다 금리가 싸다. 그리고 대출 기간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원래 다른 금융권들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 보금자리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 최대 한도는 3억 6천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인 경우는 70%인 4억 2천까지 6억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다자녀나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6천이면 6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70%까지 되는 거죠. 커뮤니티 센터 한번 보시죠.
와, 헬스장 진짜 잘 돼 있죠, 여러분. 요즘 웬만한 헬스장 찾아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아, 4천만 땡겨줄래요? 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삼정 그린코 아이디어파크를 한 바퀴 단지를 다 봤는데, 커뮤니티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상을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일단 장점은 단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아이들도 엄청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단지가 넓어서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장단점 있잖아요. 단점은 지금 보시면 지상에 주차가 돼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상에 주차가 된다는 건 차들이 그만큼 지상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 차에 관련된 건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여기가.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나머지 뭐 커뮤니티 시설 너무 좋았고 단지도 넓어서 사실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장점은 이제 이 월성 내거리 이용하기 되게 편리한 거, 그 다음에 월암초가 가까운 거, 길 건너지만. 이런 장점들가 모든 아파트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연식 좋고 세수 많고. 세수가 많은 건 장점이 뭐냐면, 세수가 많은데 대부분은 첫 번째로 관리비가 적게 나와요, 세수 적은 데보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크고 넓은 경우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구는 망한 걸까요? 실제로 대구 부동산이 끝난 걸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구에는 많은 공급과 경기 악화로 인해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뿐 200만 이상 도시가 쉽게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만 이상 도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존중합니다. 2010년도 대구 기억하시나요? 그때 대구 아파트 망했다, 집사면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10년 대구 아파트 미분양이 수도권 전체와 비슷한 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서서히 소화가 되었고, 현재 2023년 이후로 대구도 2년째 점점 미분양이 감소 추세이고,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인해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핵심 지역과 외곽 지역은 차이가 점점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2024년 이후로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없을까요?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실거주 혹은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일반 가정, 신혼부부들이 선택 가능하고, 그 안에서 입지와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4억대부터 1억대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담겨져 있죠. 저라면 여기 살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 맞아. 돈이 없네. 500명까지.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금액대별로 산정한 이유가 싱글이던 부부던 간에 다 모은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대별로 추천을 드려서 그 아파트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희가 달서구를 임장하면서 이 아파트는 살기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일단 대부분 첫 번째로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그리고 상권 이용하기 편리한지, 학원가가 더 쓰기 좋은지, 교통은 좋은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 기준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억대 아파트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진짜 넓다. 우리 여태까지 갔던 데 중에 가장 이 동간거리 넓지 않아요? 네. 여기가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보니까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파크가 지금 보시면 단지 바로 옆에 공촌초 바로 있어요. 와, 완전 초품하네요. 월배 아이파크 2차 커뮤니티 가보니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달서구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아이파크 외에 제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못 봤고. 있다고 하니까 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월배 아이파크 2차 왔는데 여기는 16년식 2134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2000세대 넘으면 진짜 메가단지죠. 2000세대 가까우면, 넘으면.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16년씩이면 좀 있으면 이제 거의 10년 차가 돼가는 아파트인데 이 외관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관리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조경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갔던 아파트 중에서 달서구에서 가장 넓게 빠진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가장 좋고. 그리고 뒷상에 일단 차가 안 다녀요, 아예. 저희가 여기 매매가가 4억 9천 5백짜리가 평균은 5억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싼 물건을 봤어요. 4억 9천 5백짜리 물건이 하나 있고 4층 이상.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3억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아이파크의 장점은 첫 번째, 소품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에 차가 안 다닌다. 저희 달서구에서 지상에 차 안 다니는 아파트 거의 못 봤어요, 비트는. 맞죠? 네. 예. 그래서 현재 4억 9천 5백이면, 저희가 생애 최초로 가진 70%면 사실 거의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가 한 1억 7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4억 9천 5백이니까 거의 5억이라 잡았을 때 저희가 70% 나오면 1억 5천 그러니까 3억 5천 나오니까 1억 5천이면 아파트 매수할 수 있고 세금 같은 거 내려면 2천이 더 필요하니까 한 1천 얼마 필요한데 너 여유 있게 2천만 원 더 잡아서 1억 7천만 원 정도 두 분이서 모았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좋다. 와우 장령 알아요? 확실히 이 차가 더 넓게 빠진 느낌이 있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단지 중간에 이 단지 세대가 동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가로막힌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1차는 지금 이것도 넓긴 넓은데 확실히 가운데 동이 있어서 여기 이어졌으면 엄청 넓게 보였을 텐데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월배 아이파크 1차에 왔고요. 여기는 현재 15년씩 1296세대가 있고 현재 매매가가 네이버 매매가 기준으로 4억 4천에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2억 5천에서 6천 정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씩의 32평이 이 정도 퀄리티에 4억 4천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져요. 진짜 싸다 사실은. 예. 그리고 4억 4천이면 주담대 70% 받는다 가정했을 때 3억 8백 나오면 정확히 3억 8백. 그럼 내가 현금으로 1억 5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더 둘러가야겠지만 일단 장점은 1차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올라오면 지상 주차가 안 된다는 거, 차들이 안 다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한솔초라고 해서 바로 초등학교가 저 뒤에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초등학교 붙어 있어요. 한솔초. 여기도 학원가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근데 보면 2차랑 1차랑은 항상 평균적 가격 차이가 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연식은 1년 차이 나는데 세수가 2차가 거의 1000세 가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런 단지 조경을 봤을 때 조경만으로 가격 차이 나지 않지만 그걸 봤을 때도 혹시 2차가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내 상황에 맞는 이제 아파트 선택하시면 되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헬스장 엄청 넓네요. 지금 보니까 월배 아이파크는 2차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1차에는 수영장이 없네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2차랑 1차랑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4억대 이 정도 퀄리티 4억 초중반대 살 수 있다면 진짜 괜찮네. 맞아요. 돈이 없네. 현재 여러분 저희는 지금 4억대 아파트 추천단지 세 번째 왔는데 상인역 2편상 1단지예요. 32평 기준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현재 여기는 매매가 4억 8,500에 전세는 3억에서 3억 2천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주차는 살벌한데요. 꽤 넓은데요? 맞네요. 세대수 대비해서. 독서실도 있고요, 저기. 넓은데? 안에서? 4억 8,500이라고 했을 때 생애 최초인 경우 70% 대출을 받으면 3억 3,95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실거주한다 가정했을 때 한 1억 7천 정도 7천에서 8천이 있으면 1억 7, 8천이 있으면 실거주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이 상인역 2편상의 장점은 일단 동간거리예요. 동간거리가 넓고 세수 대비 단지가 되게 크게 돼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역이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백화점, 롯데백화점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월성 학원가를 이용하기 좋아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월배 아이파크 1차보다는 항상 이 상인역 2편상 1단지가 가격이 높아요. 네. 월소초를 배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3억 때 추천한 아파트 첫 번째는 월성 삼성 레미안이에요. 공유년식 760세대고 현재 매가는 3억 3,7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장점은 일단 입지예요. 월성 학원가 쓸 수 있고 월서 중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서 초도 가깝고요. 그래서 진짜 학원가랑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를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대신에 단점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주차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거. 예, 주차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매매가가 3억 3천 정도, 3억 3,700이 형성돼 있고, 그러면 전세는 2억 4천에서 5천 정도인데, 만약 이 아파트에 들어온다고 하시면 세계 최초라고 가정했을 때 70% 대출을 받으면 2억 3천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요. 진짜 1억 2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1억 1천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부부인 경우는 한 분당 열심히 모아서 6천만 원, 6천만 원치만 모으면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제가 3억대 추천단지 두 번째는 상인자입니다. 상인자에는 07년식 646세대인데 현재 매매가가 3억 9,500부터, 그 다음에 전세는 2억 7천부터 3억까지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초품화예요. 월수초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여기 달서구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학원가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고요. 그리고 3억 9,500이라는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진 이유는, 사실 저 위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아파트가 다 4, 5억대 넘어가요. 그렇죠, 피디님? 네. 근데 거기에 인프라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헬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약간 산책로가 좀 갖춰진 편이긴 한데, 뭐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좀 작은 건 어쩔 수 없겠죠. 좀 3억대 아파트 생각하신다면 삼성 레미안이나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 상인 자이, 이를 추천드려요. 두 개 단지는 상인 자이가 항상 레미안보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이 항상 높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상인 자이를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지는 조용하고 생활하기가 편해서 사실 여기 입주민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가가 3억 9,500이면 여러분들 입주한다고 했을 때 늘 아시죠? 70% 생애 최초라고 가정했을 때요. 60%면 여러분들이 10% 더 계산 넣으셔야 됩니다. 3억 9,500이라고 하면 대략 4억 잡았을 때 2억 8천 2억 8천원 가깝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한다고 하면 현재 한 1억 3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금 계산을 하실 때 내 조건이 일단 뭐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 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시고 하시면 아파트 처음 사시는 분은 두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으면 또 무서움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현재 싸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2억대 추천단지 아파트에 왔는데, 보성은하라고 해서 94년식 152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에 왔어요. 그래서 연식 94년식이면 지금 거의 30년이 된 건데, 저희가 오면서 봤는데 이번에 단지를 정비했는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경비실도 새롭게 건물이 져서 깔끔하고, 도로도 지금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느껴져요. 맥도날드랑 다 있네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용하기 편리하겠네요. 운동시설, 노인정 다 있고. 단지가 넓네요, 네, 생각보다. 확실히 1520세대여서 와, 너무 단지 넓고 쾌적한데. 그리고 이번에 정비도 잘 해놨어요. 네. 예. 경비실 보셨죠? 깔끔한 네. 거. 건물도 새로 져서. 와, 도로 정비 잘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는 진짜 좋은 게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32평이고 매매가가 현재 2억 6천에 전세는 2억에서 2억 3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실거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32평에 2억대 아파트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 장점은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94년식인 경우는 아파트가 오르다 보니까 복도식인 경우가 많은데, 계단식에 방 셋, 화장실 2개예요. 사실 신혼부부나 아이가 한 명 있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껴져요. 이 정도면 되게 나이스하다 진짜로. 내 상황에 맞게끔. 매매가가 2억 6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주담대 생애 최초로 받아서 70% 받는다고 가정하면 1억 8,200의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 한다고 했을 때 9천만 원 정도 있으면 실거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7,800 정도 넣어서 아파트 사고 1,200으로 이제 기타 세금, 복비 내고 이제 가구나 이런 건 조금 더 돈을 들여야겠죠?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으면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사실 32평에 2억대 아파트 찾기 진짜 어려웠는데 저희가 여기 왜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로 길 하나만 건너면 송리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월성 월배 학원가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철역도 가깝고요. 그래서 3, 4억대 아파트 단지보다 당연히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사실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나름 만족하면서 좋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제 상황이 그렇다면 여기 들어와서 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 입주민분들도 커뮤니티 글을 보면 인프라를 누리기 좋고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임장 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보성은하 추천드립니다. 어우, 잘 해놨다. 깔끔하다.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일초.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인 1억대 아파트 추천단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월성 화성타운이라는 곳이고요. 91년식 385세대인데 32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9천, 전세는 많지 않지만 1억 중후반에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단지 왜 추천하냐면, 이 단지 장점이 있어요. 1억대인데 계단식이에요. 32평 계단식에 방 셋, 화장실 둘이고요. 그 다음에 송일초까지 도보 3분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상인역까지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 또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학원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9,900이면 1억 4천에 가까운 대출이 나올 텐데, 70% 했을 때, 그러면 내가 7천만 원만 있으면 32평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비쌀수록 뭐 커뮤니티부터 모든 부분이 좋겠지만, 현재 내 상황이나 내가 가진 자금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PD님. 맞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점차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1억대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이 단지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또 다시 돈 모아서 또 이사가고 하면 되죠.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1억대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70% 대출 받아서 대략 1억 4천원 대출 받았다, 주담대로. 그럼 금리를 4% 계산하고 30년 동안 대출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66만 8천원 정도 갚으시면 돼요. 매달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66만 원이면 특히 부부인 경우 두 분이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죠. 30년 대출 받는다고 해서 30년 동안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또 갈아타기 하시면 되니까 66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아요, 대출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알아보실 때 대출 계산기 사용해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고 내 소득이 얼마고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아파트를 매수해보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돈을 더 아끼게 됩니다. 대출금 갚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생활이 사실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고르기 편하도록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거주 하실 분들 있다면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장장 거의 9시간 가까이를 지금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도 더 힘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500명까지 화이팅! 화이팅! 점점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 인구수. 정말 지방에 아파트를 사면 망하는 걸까요? 지방에 투자해봤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인구 소멸로 인해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이 없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해도 되는 곳이 있고 매수하면 안 되는 곳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 소멸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인구 소멸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지방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 중에서도 중소도시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옥마을로 유명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전주입니다. 전주의 인구수는 25년 기준 63만 5천 명입니다. 저는 지방에서도 인구수가 40만 명이 넘어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곳이라면 아파트를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치 대비 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전주의 인구수는 21년 65만 명에서 25년 63만 5천 명입니다. 부산의 인구수는 21년 335만 명에서 25년 326만 명입니다. 전주는 1년에 4천 명, 부산은 1년에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구가 빠져나가서 이 도시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인구수가 40만 명이 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지가 있고 그곳에 있는 아파트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 대비 저평가 혹은 적정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단지 몇 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가격 추이입니다. 이 도시가 오르니까 사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면 중소도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서울 경기도에서 사시면 더 좋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소액의 종잣돈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방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금이 다르니까요. 그럼 제가 전주를 직접 임장해보고 느낀 점과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봄에 영상을 촬영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업로드가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구독자인 구삼님이 그 좀 투자 공부, 아파트 공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직접 실제 투자도 도와줄 겸 아파트에 대해서 알려줄 겸 이제 임장을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주를 가고 있고요. 전주를 사실 지금 되게 좀 전주가 그래도 안전한 시장이어서 저희 전주를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장이 뭐예요? 아파트 공급이 적은 도시여서 적당히 싸게만 사면 현재는 이제 잃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지방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공급입니다. 즉, 공급이 적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급이 적은 지역을 알아본 후 적절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좋은 자산 혹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으로부터 3, 4개월이 흐른 지금
전주 아파트의 가격 변화에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주 완산구에서 선호도가 좋은 단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전주 완산구의 6억대 추천단지는 전주효천 대박 노블랜드 에코파크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덕진구 완산구가 제 다 앞마당인데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전체에서 여기가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에코시티 더샵 3차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지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긴 2020년식 1370세대인데 완전 대단지죠. 1000세대 넘어가니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지상에 차가 안 다녀요. 전주에서 지상에 차가 안 다니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어요. 신축이어도 여기는 차가 안 다니고 이 아파트 정문에 나가시면 항구가 아예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 장점은 대단지에 그다음에 효촌철에 배정받고 20년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갔던 전주에서 단지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택지도 너무 좋고요. 우미니 프레스티지, 우미니 퍼스트는 다 84 단일평형인데 이 효천대박 노블랜드는 대형 평수까지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거주 비용이 감당 가능하신 분들이 산다는 의미예요. 현재 여기는 84 32평 기준 매매가 6억에 전세가 5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걷기 너무 좋게 되어 있어요. 공원처럼 되어 있죠. 사실 단지 안에 작은 공원도 아니에요. 꽤 큰 공원이에요. 그리고 매매가가 6억이다 보니까 여기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70% 주담대 받으시면 4억 2천이 대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실용세 복비를 계산하면 2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할 것 같고, 와, 지금 이 단지 안에서만 산책해도 런닝에다 5k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줬지?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잘 해놨다. 이 대박 노블랜드 포인트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제가 틀렸을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제가 아까 수영장 봤죠? 네. 수영장이 뭐 크진 않지만 레일도 3개 있고, 그렇죠. 애들 놀 수 있게 또 따로 그렇죠. 조그맣게 있고. 미니풀도 있고. 와, 살고 싶다. 진짜. 진짜 예. 저라면 진짜 사기 좋을 것 사실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저라면 여기 살 것 같습니다. 예. 미틀입니다. 예, 예. 와, 역대급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구 5억대 추천단지 첫 번째는 전주 효천 우미린더 프레스티지예요. 여기는 2020년식 1128세대고요. 현재 84 단일평형으로 되어 있고 32평 기준 매매가 5억 5천에 전세가 4억 5천 형성하고 있어요. 효천지구는 사실 완산구에서 대장 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완산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다 들어오고 싶어 하죠. 이 동네에. 우미린 프레스 장점은 효천초 초품화에 신축이다 보니 커뮤니티도 너무 좋고 추가로 이 후자도 학원가 및 상권, 택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이 우미니 퍼스트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미니 퍼스트를 항상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시면 이 프레스티지가 한 2, 3천씩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이 우미니 더 프레스티지에서 만약에 실거주 하신다면 매매가 5억 5천이기 때문에 70% 주담대 받으시면 3억 8,500만 원이 나와요. 현금으로 1억 8,500 정도가 있으면 국비랑 신호세 포함해서 1억 8,500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완산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단지라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4억대 아파트는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전북도청, 경찰청, 방송국들이 일자리가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효자동 상권, 학원가로 되게 이용이 편리해요. 지금 이 전북도청 옆에 효자동 학원가가 어학원부터 해서 되게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학원가를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초등학교가 가까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는 하루에 한 번 가고 학원은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두세 번도 이동을 하잖아요.
학원과 가까운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편리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근데 이 호반 베르디움의 장점은 일자리, 학원가, 하천, 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여기 사는 분들이 쾌적하게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단점은 지금 보시면 주차가 조금 타이트해요. 예, 주차가 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연식 대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와 너무 이쁘네요 아파트가. 아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은 이제 현재 매매가가 4층 이상 4억 2천에 형성돼 있고 전세가는 3억 6천에 형성돼 있어요. 사실 전주에서 전세가가 3억 중반이 넘어가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거주하실 분들은 4억 2천이면 아시죠? 생애 최초 70% 생애 최초의 기준으로 70% 대출 받았을 때 2억 9,400만 원 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한다 했을 때 필요 자금이 이제 1억 4,500 정도 있으면 복비 취등세 내고도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사님이 전주를 왜 오게 됐죠? 제가 지금 경기도 사는데 전주 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경기도인이고요. 전주에 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이 많이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초보,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방을 간다고 했을 때 먼저 봐야 될 게 좀 공급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잘 몰랐어요, 저는. 공급, 그냥 왠지 광역시가 좋아 보였거든요. 저희 은희님께서 광역시보다는 먼저 일단은 지금 공급이 거의 아예 없는 좀 중소도시 중에 전주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주 와본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었어요. 아, 한옥마을 놀러도 안 네, 와봤어요? 놀러도 남았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편집 되나요? 원래 처음에 아파트에서 보러 간다, 뭐 공부한다, 임장한다, 투자한다들 하면 다들 큰 도시를 가고 싶어요. 왜냐면 맞아요. 꿈은 원대하거든. 맞아요. 중소도시가 아무래도 인구수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진짜 실제로 살 수도 있고 감당이 가능한 가격대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사야지 왜 여기서 이런데,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30대 초반에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솔직히 돈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런 중소도시나 지방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파트 매수 가는 것도 보고 이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야 하는지 몰라. 저도 그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길잡이가 없으면 맞아요. 내가 여기 왜 가야 되지? 어디 가야 하는지 맞아요. 모르는데 그때 어디 가서 어떤 걸 공부하고 왜 가야 하는지만 알려줘도 맞아요. 훨씬 나아요. 진짜. 네. 사실 구삼님은 장점이 하라는 대로 잘해요. 거부감이 없이. 그래서 알려주는 맛이 있어. 열심히 하니까. 어제랑 오늘 임장해보니까 나 이거 살 수 있겠니? 이런 아파트 보이죠? 네. 그리고 보이더라고요. 구삼님 처음에는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보다 왜 좋은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근데 옆에 설명해주니까 뭐야 같은 가격인데 여기가 더 좋네? 그렇죠. 느껴지죠? 네. 네. 특히 지방 전주는 네. 20평대보다 30평대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도 있지만 임장도 해보고 뭐 어플 같은 거 써서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줬던 어플 네. 한번 켜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임장 오시면 따라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비교 아실 어플에서 비교 누르고 호환 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택지가 제일 좋은 곳은 이 에코시티예요. 더샵 1차 누르고 위에는 84, 에코시티는 59.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자 보세요. 같은 4억대, 얘는 4억 거의 4억 2천이죠. 근데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선호도가. 네. 와. 근데 여기 선호도 이것만 가격만 보면 안 되고 네. 전세가가 여기 사람들의 선호도를 확실히 나타내요. 전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4억대 추천드릴 마지막 단지는 세븐플레스 대시장이에요. 여기 2013년식 560세 되고요. 84, 여기는 84에 35평이라고 하는데 35평 기준으로 매매가 4억 4천에 전세를 3억 7천에 형성하고 있어요. 이 세븐플레스 대시장의 장점은 세연초를 배정받고, 그러니까 효자동 학원 및 사원가를 가장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르필레스나
대시양 아이린보다 연식이 더 뒤에 져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들 선호도가 좋습니다. 전주 완산구, 또 전주 덕진구. 사실 전주 아파트 특징 중 하나가 저 정자예요. 네. 아파트가 정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가가 제가 4억 4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0%, 생애 최초 기준 70% 주담대를 받았을 때 3억 800만 원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신혼부부 가정에서 1억 6천만 원, 복비 취등세 포함했을 때 1억 6천이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억대 추천하는 첫 번째는 대시양 아이입니다. 09년식의 502세대로 32평 기준 매매가 3억 7,500에 전세 2억 8천 형성인데요. 이 대시양 아이리는 무림초를 배정받아요. 바로 초품화 단지고, 이 대시양의 장점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초품화라.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3억대 아파트 연식 대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요. 효자동 상권 한관 이용이 편리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좀 갖춰져 있어서 헬스장도 있고. 대시양 아이린에서 실거주하실 분들은 현재 매매가가 3억 7,500이기 때문에 70% 주담대 받으시면 2억 6천 25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복비랑 취등세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주 완산구에서 3억대에 다른 아파트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전주 완산구 분들이 좋아하는 효자동에 산다면 사실 아르페레스나 대시양 아이린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억대 추천드린 두 번째는 아르펠리스입니다. 아르펠리스는 2010년식 604세대고요. 84 32평이 3억 9,500에 전세가 3억 5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연초를 배정받고 효자동 학원과 상권 이용이 편리해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전주 완산구에서. 여러분들이 실거주한다고 했을 때 생애 최초 70% 주담대를 받으면 2억 7,6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신혼부부나 가정에서 현금으로 1억 3천 정도, 복비 취등세 포함했을 때 1억 3천이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만두를 먹으면 아파트 산다는 나만의 전설이 있어. 우리만의. 그 만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두 먹고 꼭 목이 메어야죠. 네. 그렇죠. 예. 그 만두를 노상에서 먹어야 돼요. 처절하다. 절치부심 하겠다. 처절하겠다. 그렇죠. 반드시 해내겠다. 딛고 일어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의지. 예. 저희 PD님이 이거 먹고 해냈잖아요. 그 봤던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예. 전주 오면 그런가 봐. 나 진짜로 그 현대옥에서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맨날 못 먹어. 일단 찍어. 좋아, 그럼 하나 찍어. 아니, 구사님, 근데 사실 우리 금년 밥도 먹었지만 이렇게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지방 다니는 게 주말만 남아서 투자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아파트를 내가 이 나이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 또 일해서 뭐 대출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미나님을 만나고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설명도 많이 듣고 하면서 나도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완전 눈이 번쩍 뜨는 거죠. 바뀐 거네요.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도 놀란 게 아미나님 이제 그 상황들 설명해주고 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표정이 가만히 제가 듣다가 맞아, 그랬었지, 진짜. 진짜 그랬죠. 이게 가능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계속 아미나님이 나도 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라고. 지금 너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 포기하냐고. 계속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막 옆에서 응원이나 이런 지지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막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못 가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좀 부끄럽지만 지난 날을 막 후회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아끼며 살지 않았어요. 저는 단적인 예로 저 무니다 스토어 플래티넘입니다. 나는 그거 아시죠? 몰랐어. 거의 한 1,000만 원 찍어야 받는 거. 진짜? 그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 되면 플래티넘 받는데 예. 저거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맞아.
난 그거 사랑했어. 받고. 플래티넘이라고. 심지어 저는 할인 쿠폰 더 들어와가지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하고 나도 그냥 이렇게 계속 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대출 받아서 그 앞에 사겠지 했는데 지금 이제 만난 여자친구가 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완전히 그냥 아, 그치. 여자친구가 은인이죠, 사실 은인. 은인이 왜냐면 여자친구가 재테크 공부하려고 강의를 결제해줬거든요. 강의 결제. 예, 아, 진짜. 그래서 아미남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근데 여자친구분이 이제 학생인데 강의를 결제했다는 게 듣고, 아, 제 강의 아니에요. 월부 강의. 그 월부 강의가 이렇게 당연히 좋지만 강의료가 안 싸거든요. 학생한테 학생이 그 큰 돈을 결제해 준 건 나 너무 대단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결혼해라. 이 여자다. 진짜로. 제가 사실 그래서 제 구사님은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주면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그쵸. 엄청 지금 급발진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견례까지 맞아요. 하고. 맞아요. 원래 그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었죠 처음에는. 예. 듣고 와 진짜 이런 사람이 많이 없구나. 예. 이걸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 만나기 드물어요. 그래서 진짜로. 맞아요. 아, 지금 지방에 이 시간에 이 날씨 좋은 벚꽃핀데 여기 와 있는 거 이해해 주잖아. 그쵸 맞네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러고 부사님 여자친구분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그런 쪽이에요. 예. 그냥 돈이 많은 것보다는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근데 구삼님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노는 시간에 음. 다른 걸 해야 되고 음. 갈아 넣어야 돼. 왜? 부자가 되려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배를 갈아 넣어야 따라잡을까 말까거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의 꿈이 아니라 구삼님의 꿈인데 여자친구분이 응원해 주는 거지. 맞아요. 이해해 줘. 맞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제가 구삼님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해맑고 순수한 사람이었어. 근데 너무 해맑다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디부터 알려줘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예. 그리고 진짜 약간 저도 30대고 구삼 30대인데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난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아파트는 힘들겠지.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밟아 나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사다 보면 더 좋은 걸 바뀌고 하는 것처럼 노력하면 사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삼년 제가 했던 얘기가 나도 30대고 나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힘이 됐어요. 너나이님도 그랬잖아. 옛날에 너나이님도 항상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너나이님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미남과 함께라면. 이거 너무 부끄러워. 수도권에 집중된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꼭 수도권 아파트만이 답일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시야를 넓게 펼쳐 드러나지 않은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전주편에서 지방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좋은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지역은 12년간의 공급 과잉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은 지방도시 중에서도 인구수가 325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입니다. 여러분은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해운대? 광안대교? 저도 부산의 화려한 놀거리와 바다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의 아파트를 보러 갔기에 부산의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다. 현재 부산은 고령인구가 무려 23%에 달하고 지방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지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부산에서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산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산에서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좋고 입지 위상이 있는 구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오히려 기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은
예전부터 전세가가 낮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산이 드디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상승 전환했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이 실거주 또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 진구의 추천 단지 소개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수 프로세스, 즉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부산 임장할 때는 꼭 스트레칭 해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해주세요. 언덕이 정말 살벌하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맞지? 투자 못하면? 얘기해줘. 다. 알겠습니다.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투자 못하면. 알겠습니다. 저 부담들들 10월 말까지 투자 실패 시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되겠습니다. 12mm. 12mm 밀겠습니다. 괜히 엄마 핑계내지 말고. 부모님 걸지 말고. 부모님 얘기하지 말자. 치사하게. 엄마 핑계, 일 핑계, 가족 핑계 오케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 하고 유튜브에 한번 남기겠습니다. 그래. 투자 성공. 알겠어. 투자 성공 남길게요. 투자 좋았어. 멋있다. 이걸 안 하는 새끼한테 이거 설명하기 의미가 있냐고 지금. 아니 이미 의미 있을 겁니다. 이거 해야 돼 승엽아. 이거 안 하면 뭐 투자 못.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 예를 들면 승엽아, 나이키랑 나이키랑 리복이랑 똑같은 바람막이 팔아. 쉽게 말하면 바람막이 팔아. 똑같이. 그럼 너 가격 똑같아. 나이키 3만원, 얘 3만원이야. 너 어디 거 살 거야? 나이키요. 왜? 이유가 있잖아. 브랜드가 맞아. 이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랑 똑같은 거야. 안녕하세요, 아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이 먼 곳 부산까지 왜 왔냐면 현재 부산 아파트 상황이 투자자든 실거주든 매수하기에 좋은 시장이 와서 저희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진구에서 여러분께 추천 단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시면서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로 저희 구삼 돌돌림을 같이 왔어요. 부산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구삼들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네.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 아픈 추억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요? 네.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번에 진짜 해야죠. 저 이제 배수의 진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뒤는 없기 때문에 여기 부산이잖아요. 네. 바다를 빠져요. 이제는 바다를 빠져요. 전주는 바다가 없었지. 이제는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부산 진구 7억대 추천단지는 부산 진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어반파크입니다. 22년식 2616세대로 3000세대에 가까운 메가단지고요. 단지가 굉장히 넓고 크게 빠졌습니다. 연지초를 배정받고 그 다음 단지 내부 안에서 커뮤니티 시설 웬만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해서 이 부산 진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인데요. 참고로 역세권은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넓어서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단지 조경이 진짜 이쁘게 빠졌습니다. 네. 이따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넓고 여기 사람들 살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올라올 때 부산 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살짝 언덕이 있다는 거, 아주 살짝. 네. 이 정도면 평지긴 해요. 네. 여기에 84 32평 시세는 현재 저층 제외하고 7억 5천, 매매가 7억 5천에 전세 4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안 어반파크에서 실거주하실 분들은 현재 매매가가 저층 제외하면 7억 5천이니까 주담대 70%를 하면 5억 2,5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내 돈 2억 3,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 자체가 엄청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산님, 단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부산 진구에서는 여기 커뮤니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커뮤니티 한번 가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잘 지었다. 이게 보면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체육관도 잘 갖춰졌어요.
지금 온 곳은 이평안상 시민공원 1단지인데요. 23년식 1286세대의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저희가 현재 이데크라는 곳에 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최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단층이 있어요. 저 성벽 보이시죠? 높은 성벽 같은 곳. 예, 저기가 이제 3데크라고 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부산 진구가 특징이 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서면만 생각하시면 평지인데 서면만 평지입니다. 서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언덕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평안상 시민공원 1단지는 84 타입 32평은 현재 매매가 6억 9천에 전세가 4억 3천을 형성하고요. 59 타입 25평은 매매가 5억 8천에 전세가 3억 6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임장을 가면 주로 항상 84 32평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32평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84 타입 32평도 보시고 59 타입 25평도 보신 다음에 비교해서 내 상황에 맞는 평형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이평안상 시민공원 1단지는 이 A타입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은 웬만한 같은 가격이라면 A타입 판상형을 꼭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안상 시민공원 1단지는 84 기준 현재 매매가가 6억 9천을 형성하기 때문에 70% 주담대를 받으시면 4억 8,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유있게 취득세 복비 계산하면 2억 1,500만 원이 있으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부산은 수도권과 다르게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되시고 그다음 대출이 감당 가능한 분들은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사님, 네. 이 부산 진구 우리 한 달 동안 넘게 쓰잖아요. 네. 지금 피디님은 여기 오자마자 언덕이네 이랬는데 이 정도면 그냥 평지죠? 그쵸. 네. 저희가 진짜- 이거 언덕이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 저희 때릴 수 있어요, 진짜. 화내. 이건 그냥 하루에 수십 번도 가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부산이 아파트를 지을 때 평지에 지은 아파트가 없는 건 특히 선호를 받아요. 평지에 지으면 맞아요. 아파트를 대단지를 평지에 지으면 굉장히 부산 분들이 좋아하시고 사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도 진구는 이렇게 다 단차가 있거나 아니면 높이 지어서 그 위에서 평탄화를 시켰더라고요. 다 평지화를. 그렇구나. 예. 그럼 제가 아까 데크라고 말했는데 이 단차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엘베를 타고서 이동하시는 게 편리해요. 물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엘베를 타고서 이동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1층이라고 써 있는데 지하 4층 보이시죠? 단차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높습니다, 굉장히. 예. 지금 보시면 여기 헬스장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부산 진구에서 6억대 추천단지 두 번째는 부산 서면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20년식의 1862세대고요. 점포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언덕을 조금 참고 올라오시면 굉장히 잘 갖춰진 이 메가단지를 만날 수가 있고요. 이 단지 특징으로는 점포의 역세권과 서면 이 번화가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단지의 조경 및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편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시면 단지 안에서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실거주하기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84 타입 32평이 매매가 6억 6천에 전세 4억 3천을 형성하고 있고 59 25평이 매매가 5억 5천에 전세가 3억 5천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면 아이파크 1단지는 25평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실제로 와서 둘러보시면 25평인데 너무 작지 않네? 생각보다 넓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여기는 22평이 있는데 대부분 20평에서 22평은 방 둘, 화장실 하나인데 여긴 22평이 방 셋, 화장실 둘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안 작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신혼부부나 아이 한 명 있어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요. 서면 아이파크 1단지는 현재 84 타입이 저층 제외하고 6억 6천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70%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4억 6,2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내 돈으로 2억 정도 있으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이 커뮤니티를 정문을 통해서 나가서 돌아가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시민분들은 이 위에서 정문을 나간 다음에 옆길로 해서 커뮤니티 이용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커뮤니티. 이렇게 이 길을 계단을 이용해서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바깥을 통해서 나가서 이리로 들어가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커뮤니티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통해서 갈 수 있다면 제가 틀린 거니까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와보니까 지하철이 아니라 대원분들이 저렇게 정문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이 계단을 내려가서 일로 들어가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이 서면 아이파크가 점포역에서 역세권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멀고도 가까운 곳이에요. 그쵸. 예, 이 언덕이 정말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삐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높이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정말 높습니다. 여기 오는데 이거 무슨 극기 훈련하는 거. 저랑 부사님이랑 그 처음 여기 임장했을 때 딱 토요일 일요일 임장하고서 이 부산 진구하고 3km가 빠졌어요. 정확히 진짜로. 이 목에서 소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와, 그랬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살만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서면 아이파크 1단지에서 이 뒷동하고 앞동하고는 가격 및 선호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동을 만약에 구매하실 때는 같은 가격이라면 뒷동에서 너무 저층보다는 한 4층에서 5층 이상 구매하시면 나중에 파실 때도 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뒷동 같은 경우 1층부터 대략 3층, 4층까지는 저기 보시면 저 옹벽이라고 하는데 옹벽에 막혀서 좀 답답함이나 이런 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좀 더 높은 층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부산 진구에서 5억대 추천한지는 포레나 초업입니다. 이 포레나 초업은 20년씩 1113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84 32평 기준으로 매매가 5.1억, 전세가 3억 4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구로는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포레나 초업의 특징은 이 부산 진구에서 연식 대비 가성비 단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업에 있는 생활권을 쓰기도 편리하고 84 타입이 5억 1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대가 착하다,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 이 5구는 현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가성비 단지 특징들은 모든 걸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단지에서 이런 동강거리나 그 다음에 단지의 조경 이런 부분들이 아까 레메안 어반버스나 서면 아이파크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사실이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옹벽이 있어서 확실히 뒷동들은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네, 이 포레나 초업 현재 84 32평 기준으로 5억 1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70% 주담대를 받으실 경우 3억 5,7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현금으로 1억 6,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제 얼굴 약간 상기된 거 보이시나요? 예, 부산에서 몇 개 단지 갔을 뿐인데 이미 그러게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예. 아니 이 포레나 초업도 올 때까지는 평지인데 그러게. 단지에 들어섰을 때부터 살짝 언덕이 있어요. 아, 그냥 기억나시죠? 맞아요. 저 끝까지 올라갔던 거. 그쵸. 이 포레나 초업은 초등학교 배정이 연학초라고 해서 포레나 초업 뒤쪽에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데요. 연지초가 아니라 연학초에 배정받는 부분이 이거는 유튜브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연지초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부산 진구 4억대 추천단지는 협성 휘포레 시티즌 파크입니다. 20년식에 389세대로 좀 세대수가 작지만 연식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단지인데요. 현재 84 32평 기준으로 매매가 4억 6천에 전세가 3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서 84 타입의 연식이 좋은 아파트를 원하시고 거주하기 희망하신다면 꼭 이 단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굉장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성 휘포레 같은 경우는 부암초를 배정받는데 이 단지에 올라가시면 평탄화가 되어 있지만 단지에 올라갈 때까지 좀 언덕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단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높은지 여기가. 저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높습니다 여기가.
1층이. 단지가 작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협성 프로 같은 경우는 32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4억 6천이기 때문에 70% 주담대를 받으시면 3억 2,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신혼부부나 그 다음에 싱글인 분들도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번 편은 약간 보너스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방에서 주로 84, 32평을 많이 소개했는데 25평 중에서 5구 타입 25평 중에서 정말 매매가가 착하고 괜찮은 단지들이 있어서 이 실거주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지금 온 곳은 백양산 서희 스타일스인데요. 25년식 1295세대로 최신축의 대단지입니다. 물론 이 백양산이 부산 진구에서 이 언덕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5구 타입은 A와 B 타입을 나눌 수 있는데 B 타입은 매매가 3억 3,500에 전세가 3억입니다. A 타입은 3억 7천에 전세 3억에 전세가는 비슷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있는데 직접 와서 A 타입, B 타입을 보시면 확실히 A 타입의 구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A 타입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넓다. 근데 B 타입은 조금 아쉽다 라고 느꼈는데 그게 매매가에서도 바로 영향을 주더라고요. 부산일로 오시겠어요? 93 우리 여기 A 타입 봤잖아요. 아, 네. A 타입 진짜 넓지 않았어요? 저는 A 타입, B 타입 둘 다 봤는데 네. 확실히 어디서 많이 차이를 느꼈냐면은 팬트리 이런 게 넓이가 확실히 다르고요. B 타입이 조금 아쉬운 게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은 이 공간 활용이 너무 애매해요. 네. 너무 그래서 애매해요. 매매가가 3, 4천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결정하면 좋고 사실 아니 내가 싸게 실거주를 하겠다 또는 싼 가격에 일단 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라고 하면 또 B타입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매매가가 지금 25년식 25평을 3억대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성비 단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등산하고 싶다? 한번 등산 가방 메고 한번 오세요, 진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단지 조경이 진짜 잘 됐거든요. 진짜 잘. 근데 이 조경에 슬픈 일화가 있어요. 이게 조경이 처음 만들 때 좀 예산이 모자라서 원래 건설사에서 짓고 그 가격에 반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아무래도 좀 여기 지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분들이 십시일반 한 세대당 이렇게 몇백만 원씩 모아서 현재 이 조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서 입주민들의 어떤 이 정말 이 단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섞인 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호실 매수했을 때 갑자기 몇백만 원이 붙으면 그 전에 조합원분이나 일반 분양자분이 그 돈을 안 낸 거예요. 그 내줘야 돼요, 무조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값이 내셔야 됩니다. 특값이 무조건 내놔. 맞아, 특값이. 특값이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놔요. 네. 이거 꼭 확인하고. 그럼 한번 보시죠. 네, 현재 이 서희 스타일스 5구 B타입으로 기준을 잡으면 매매가가 3억 3,500인데 70% 주담대 받으면 2억 3,45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신혼부부의 경우 1억만 있어도 진짜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이 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단지는 진짜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서희 브랜드가 좀 뭐 그렇잖아. 여기 부암동 너무 언덕이자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돈도 많고 저축도 많이 했으면 더 좋은 데 살 수 있죠. 근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돈 모아서 더 좋은 단지로 갈아타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추천단지 마지막은 롯데캐슬 라센트입니다. 이 롯데캐슬 라센트는 25년식의 2195세대로 최신축의 대단지인데요. 현재 이 부암동 쪽에서 약간 대장단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정말 선호하고 애정하는 단지인데요.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안에 조경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확실히 입구 쪽이 가까운 1단지에 살면 좀 더 선호합니다.
특히 5구 타입에서도 앞쪽에 있는 상가동 쪽에 있는 1단지를 좀 더 선호하고 현재 가격은 매매가 4억 4천에 전세가는 3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캐슬 아센트는 현재 5구 타입이 매매가 4억 4천이기 때문에 70% 대출 받으시면 3억 800만 원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나 싱글 또 어떤 구성원 분들이 현재 1억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예, 단지가 진짜 너무 넓게 빠지고 잘 돼서 앞으로도 한 3, 4년 동안 최소 한 5년 이상은 계속 선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롯데캐슬 아센트의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굉장히 넓고 잘 갖춰져 있어요. 진짜 롯데캐슬이 커뮤니티 잘 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와우. 운동 열기가 아주 후끈하군요. 부사님, 네? 지금 부산 친구 임장해보니까 네. 어때요? 일단은 의도치 않은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가지고 술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여기서. 장난이고요. 저는 부산을 좀 처음 내려왔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근데 부산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기 네, 좋죠. 살기 진짜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좀 보면서 가격대도 진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진짜 생각하고 있으면은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원래 부산이 투자로는 사실 기회를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늘. 네, 전세가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12년간의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부산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네. 정말 다 언덕이에요. 저희 피디님 오늘 촬영하면서 단지 세깅하고 뻗었잖아요. 언덕이 기본이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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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언덕과 부산 사람이 생각하는 언덕은 다르다. 맞아요. 네. 이 개념이 달라요, 여기. 그래서 이번에 부산 임장하면서 부산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여름에 했거든요. 8월 달부터. 진짜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지방 와서 산다는 게.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부사님, 부산 오기 전에 사실 우리 전주에서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좀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제 저는 부사님이 왜 슬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 그때 실패를 하고 왜 실패했는지 슬슬 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못했지? 복귀. 네, 복귀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배우고 임장을 다닌 상태에서 싼 거보다는 그냥 좋은 단지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게 포장한 것 같고요. 일단 인장 보고 사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쓰질 않았잖아요. 너무 좋게 본인을 포장한 거 아닙니까? 몸으로 때렸습니다. 몸으로 때렸습니다. 일단은 임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단지를 다니면은 그 단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뭘 좋아하는지도 선호도 파악을 다 기본적으로 끝내야 저희가 이제 눈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부터 경기도까지 또 같이 임장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보충을 하게 했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늘었네라고 느껴서 이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부산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여기서 안 하면은 광안리 바다 하면 빠지겠습니다. 머리 밀고 광안리 바다 들어가서 너무 좋다. 진짜 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동산 계약서 들고 한번 다시 아미남 채널에 찾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너가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얘가 최종 목적이지. 이 최종 목적을 하려면 단계별 프로세스가 무조건 가야 되거든. 1단계가 처음에 사전 분석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임이라고 하지. 분위기 임장. 이 분임을 할 때 인보 초입에서 나무 위키 쓰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도시가 어떤지 여기서 파악해야 돼. 이 도시 파악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인구, 직장, 공급, 뭐 환경 등 이거부터 파악이 돼야 돼. 너 여기까지 된 거거든 지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담임하잖아. 네네. 우리가 담임을 하는 이유가 뭐야?
단지 임장을 하는 이유. 단지 임장하는 이유. 그 아파트에 괜찮아, 틀려도 돼. 파악하려고요? 어떤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아, 여기서부터 지금 너 여기까지 이해 갔지 지금? 네네. 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막혔네. 이렇게. 단지 임장을 한 이유는 네. 어떤 사람이 살고 이런 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호도야, 선호도. 이게 진짜 핵심이야, 투자할 때. 단지, 거주민, 그 다음에 주유 환경. 이해가? 네. 이거 파악하는 거야. 담임을 하면서 이걸 보지. 그러면 이걸 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뭐가 나오냐면 단지별 가격 나오지. 그럼 이걸 보고 대략적으로 일로 가는 거야. 담임을 할 때 처음엔 선호도를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임장 보고서를 한번 쓰자. 너가 지금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이게 빠져서 그래, 여기서. 이 담임을 할 때 이게 빠지니까. 이게 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못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단지, 이 단지 좋다 이런 단지들 있지. 네. 그런 단지는 네가 임장 보고서 분석을 해야 돼. 틀리더라도.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아파트의 세대수가 어디고 초등학교 어디 배정되고 몇 년씩이고 얼마인지 대충 써본단 말이야. 그럼 그걸 써보고 간 사람하고 안 써보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 이걸 하지. 하고 떠. 단지 임장에 아파트 상태 나오고 아파트 상태부터 단지. 내가 생각했을 때 단지 괜찮대. 이거 가격 대비 거주민들 꽤 비싸. 누구 사네? 주위 환경 주위에 상가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네. 뭐 하네? 그럼 넌 단지 보면서 가격이 나오지 대충. 네. 가격 적고 갔겠지. 그럼 헷갈리면 가서 또 가격 보면 돼. 이해가? 네.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손으로 열심히 쓴 게 현장에서 한 번 더 가치가 맞는지 판단한 다음에 단지별 선호도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보는 거야. 이 단지랑 이 단지랑 어디가 좋지? 어디가 더 가치 대비 가격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떨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너 상태에서 네가 앞마당이 가뜩이나 적은데 이걸 안 하고서 이걸 하잖아? 그럼 너 현장에서 못 사. 내가 임장 보고서를 한 15개까지는 잘 쓰던 못 쓰던 간에 다 썼다고. 결론이 개판이어도 오래 걸리더라도. 너 지금 앞마당 몇 개야? 안바당이요? 하나요. 어디야? 전주. 전주. 잘 봐. 전주 앞마당 하나 나가서 해봐. 그럼 너가 딴 도시랑 비교평가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치? 그러면 딴 데랑 비교평가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주에서도 미친 듯이 비교를 해야 돼. 너가 현장만 가면 아파트 사본 경험이 없는데 비교가 될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 이게 빠져서 그래. 핵심 포인트 단지를 못 고르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서 네. 코스가 일로 가는 거야. 매물임장 왜 하냐고? 매물임장에서 이 선호도가 맞는지 보는 거야. 아파트 단지부터 내부부터 거주민 아까 했던 실제로 안에 사는 사람들. 집 가보면 그 집 사는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지 아닌지 티나지. 네네. 가구나 명품이나 이런 거 보면 네네. 그거를 내부에서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 대비 어디가 좋은지 몰라도 일단 이 단지는 좋은 단지야, 저 단지야. 이게 느낌이 온다. 그래서 이 순서를 프로세스를 1번, 2번, 3번, 4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결론.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가설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 네가 세웠으니까. 네. 틀릴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살 때는 A 단지, B 단지, C 단지가 있지. 그럼 얘는 지방이니까 저 전주 기준으로 얘는 4억, 4.5억, 얘는 4.8억이야. 8사 기준이야. 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치? 근데 분명히 B 단지가 제일 단지 좋고 짱짱하고 사는 사람 좋았는데 4.5억이네? 근데 투자금이 똑같아. 예를 들면 다 셌다. 그러면 셋 중에 투자금 똑같으면 어느 단지 사야 돼? B요. 맞아. 더 비싸도 좋은 단지 하는 거야. 이런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너가 근데 여기까지 못 가. 왜? 이걸 안 하니까. 여기서 막힌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설이 안 서져. 매물 인정했는데 지금 네가 매물 인정인데 승경아 단지 나왔어 했는데 네가 나한테 말 못했는데 이거였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니까 네가 머릿속으로 이걸 세워야 되니까 안 나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이 안 나와. 어디가 어디도 좋은지. 너가 헷갈리는 거야. 난 사실 이게 된 줄 알아서 네가 얘 한 2, 3주 안에는 해볼 수 있겠네 했는데 될 수 없어 지금. 너 지금 임장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임장하고
너가 단지 분석하고 다시 임장 가잖아? 그럼 이게 다시 달라져, 보이는 게. 투자하기 전에 이 결론이라는 게 사실은 가설인 거야. 왜냐면 어느 단지가 얼마큼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설이라고 나는 이거야, 이제. 이 가설을 세워서 A단지, B단지, C단지 가격 매기고 B단지가 C단지보다 확실히 저평가네. 근데 A단지는 비싸.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프 붙여놓고 뭐하고 임장 갔다 해 봤을 때 얘네들 5천만 원 차이 될 것 같아. 그럼 이단지 매수하는 거야. 너 예를 들면 생각해봐. 나이키랑 나이키랑 리복이랑 똑같은 바람막이 팔아. 쉽게 말하면 바람막이 팔아. 똑같이. 그럼 너 가격 똑같아. 나이키 3만 원, 얘 3만 원이야. 너 어디 거 살 거야? 나이키요. 왜? 이유가 있잖아. 브랜드가 맞아. 이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 똑같은 거야. 그리고 뭐야? 또 브랜드. 그 브랜드를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가치요? 그치. 가치, 선호도. 아, 선호도. 이거야. 이게 아파트야.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은 그걸 이미 자기가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 그걸 네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나이키 리복 고민 1초도 없이 나왔어. 왜?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나이키가 35,000원이야. 리복 3만 어디 거 살 거야? 좀 그래도 나이키.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게 네가 이거 리복이랑 나이키랑 5,000원 차이면 나이키 사지라는 감 잡힐 때까지 하는 거야. 너 아마 4만 원까지 살 거야. 맞아요. 5만 원이어도. 근데 한 얘랑 2배 차이 나면 고민하겠지,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똑같이 고민하고, 아파트 때도.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정답이 뭔지 몰라도 이 가사까지 가와야 돼. 그래서 네가 스스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세워보고 그런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맞겠지, 막 틀릴 수도 있어. 여기까지 가야, 이 힘든 거를 거쳐야 여기서 투자된다고. 왜? 너는 이거를 나이키 리복은 생각해봐. 살아오면서 네가 깨달은 거야. 아, 사람들이 리복보다 나이키를 좋아하네. 사실 재질은 둘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 나이키 좋아하네. 나이키가 브랜드도 많네. 매장도 크고 회사도 크고 막 이런 것들 있지. 네. 그런 게 포함된 거야. 너가 전주를 내가 딱 물어봤을 때 형 여기보다 여기지, 이 가격이면. 이렇게 말했으면 투자 실패 안 해, 잘. 근데 그게 애매한데? 그럼 투자를 못하고는 투자가 실패해. 형이 전주나 울산 중에 전주 가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 이유가 셋 다 어디 가도 투자 잘할 수 있거든. 근데 제일 지방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뭔지 알아? 제일 큰 리스크 뭐야? 공급이요? 맞아. 자, 공급 쉽게 설명할게. 공급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얼굴이야. 이해 갔어? 공급이 많은 도시는 얼굴이 폭탄 맞은 거야. 공급이 적은 도시는 이런 거야. 여기 공급이 줄어든 도시는 이런 거야. 너, 승희야, 너 얼굴, 연애할 때 상대방 얼굴 봐, 안 봐, 아예? 보죠. 안 봐? 아니요, 봐요. 보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전부는 아니야. 근데 일단 그러니까 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야. 두 번째로, 지방은 인구수 있지. 인구수는 피지컬이야. 피지컬. 전주는 170. 청하는 175. 울산 180인 거야. 다 만날 수 있지, 그치? 키가 이르면, 남자 키가. 그렇죠. 이거 작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 못 만난다는 게 아니야. 예시야. 근데 이왕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 얘보다 얼굴이 좀 덜 생겼지. 네. 이해 갔니? 네네. 그러니까 요 안 좋은 걸 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날 보낸 거야.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고 얘는 키는 적다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서 내가 안 보냈다 소리야. 네네.